공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무라라고 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 멀리선 주로 대우주의 자연물을 보고 가까이서 내 몸에서 취하라고 했는데, 대우주의 사이클인 우주일년 12만 9,600 수가 그럼 과연 소우주인 인간의 몸에서 찾아지느냐? 그래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바이탈 사인이라 그래서 활력 징후인데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그 한의원도 똑같죠. 이렇게 이게 혈맥을 보는 거고, 호흡수, 이게 기맥을 보는 건데, 그 음양의 맥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원히 생존하는 건데, 가장 이제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가장 인간이 안정됐을 때 1분 동안 호흡수가 18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정됐을 때 가장 평균적인 맥박의 수가 72회라고 하는데, 그럼 1분 동안 우리 몸속에서 돌아가는 도수는 18 더하기 71을 하면 90회 동안 이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 90회가 1분간의 생명의 율동인데 곱하기 60을 하면 1시간이고 곱하기 24시간을 하면 하루 동안의 우리 몸에 패턴이 나오는데, 그걸 다 계산해 보면은 12만 9,600 수가 우리 몸에 하루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박자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 몸에 정답이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주와 인간이 12만 9,600이라는 변화의 주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인간과 만물은 12만 9,600수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새삼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말씀은, 매여 있다는 그 말씀은 마치 이렇게 초목이 봄이 되면 봄의 어떤 변화 현상을 일으키고, 여름이 되면 여름의 변화 현상을 일으키듯이 초목과 지구 일련의 시간은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주 일련의 그 시간인 원회 운세 역시도 인간 문명의 변화 과정에 일체가 되어서 그 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한 제가 예를 한 두 가지만 들까 하는데요. 먼저 세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1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시간인데 우리가 그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0년입니다. 30년인데 이 30년의 이 시간 주기가 우리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대라고 할 때 그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또 자식 세대, 이럴 때 그 세자를 씁니다. 왜 그것을 이제 세자를 쓰냐면, 그 가정을 주장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한 30년이 지나면 아버지로 바뀌고, 아버지에서 30년이 지나면 그 아들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한 가정의 그 구심 주체도 바뀌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그 집안의 내력을 어떤 그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것이 족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족보를 만들 때는 이 한 세대가 바뀌는 주기로 족보도 다시 만듭니다. 그래야 이제 그 족보의 다음 세대를 입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족보를 만드는 시간 주기가 대략 30년 주기로 해서 세대가 바뀐 세대를 그 족보에 올리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행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하루입니다. 이 우주의 하루는 그 왕조의 흥망 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왕조의 흥망 주기의 핵심은 뭐냐면, 왕조가 흥망성쇠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할 때 보면 왕조가 부흥했을 때는 왕조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치 역량을 가진 인물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큰 인물의 그 지상 강세 시기가 대략 360년 정도가 되어서 그 인물이 역사에서 왕조를 부흥시키고, 그 부흥의 끝에는 다시 왕조가 쇠락하고, 이런 주기로서 역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이제 뭐 고대, 중세, 근대, 현세로 가는 사이클도 그렇고 300~400년 사이클. 그래서 예언가들의 탄생도 보면은 동방의 남사고랑 서양의 노스다무스가 1500년대 16세기에
동시대에 다른 위치에 태어나고 한 300년 지나서 19세기 말에 뭐 우리 김일부 선생님, 최수훈 대신사가 이제 그 400년, 360년을 주기로 이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어떤 영적 수준도 이렇게 끌어올리고 했는데 제가 또 관심을 갖는 게 그 1800년이라고 돼 있는 우주의 한 달.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는 건데요. 그게 이제 문명의 흥망 주기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디언들이 우리 이제 혈통이 비슷한데 우리 한국에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베링해협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미국 아리조나에 가면은 원주민 중에 호피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만 년마다 이 우주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자기들은 5번째 변혁에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문명이 위치한 좌표는 어디냐면 우주의 봄철을 끝내고 여름철 말기에 와 있는데 자기들 5번째로 출현했다라고 자신들의 그 소자초를 명확히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우주의 한 달마다 소개벽이 일어난다는 거, 그때는 상전벽해가 되는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문명, 고고학자들이 이제 알고 있는 뮤 대륙과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의 그 1년 중에 매달 벌어지는 소개벽에서 사라진 문명이라고 해석하면 해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고대 그 철학자 중에 기원전 400년 정도에 살았던 플라톤 모르면 서양 철학을 못하는 건데 그가 쓴 티마이오스랑 그 크리티아스 그 대화편에 보면은 그 아틀란티스 문명의 그 붕괴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섬 전체에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몰아닥쳤다.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는 화산 폭발과 해일이 덮친 채 24시간 하루도 못 돼서 바다 밑으로 쑥 가라앉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대서양이 아틀란틱 오션인 거는 지금 바다인 그 대서양이 옛날에 아틀란티스 대륙이었다는 거고요. 태평양에는 뮤 대륙이 있었거든요. 그 뮤 대륙의 끄트머리 동남쪽에 있는 게 그 거석상 있는 이스터 섬이고 제가 신혼여행도 갔던 그 하와이도 뮤 대륙의 파편인데 그 당시에 뮤 대륙의 그 법왕을 라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당군과 같은 제사장을 겸했던 통치자인데 그 당시에 대륙 붕괴를 예언하고 그 예언을 믿고 식민지를 탈출한 사람들은 이번 8월달 문명이 북방 문명의 시조가 되거든요. 시간의 주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의 주기를 알아야 역사의 과정도 어떤 신화가 아닌 실존이라는 것이 실감이 날 거고 이 시간의 주기를 알아야 나라의 흥망성쇠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알면서 아 역사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내려왔었구나 하는 것을 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8월달 문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겪은 거는 소개벽과 중개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다 소개벽이 있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중개벽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는 소개벽인 뿐만 아니라 여름 문명에서 가을 문명으로 넘어가는 중개벽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봄, 여름 선천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후천으로 넘어가는 대개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개벽 현상은 전무후무한 대격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이렇게 108배를 하고 108번뇌를 논할 때 왜 107번뇌도 아니고 109번뇌도 아니고 108일까? 그게 문명의 사이클인 1800년에 우리 인간의 고뇌가 다 묶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대 문명의 어떤 유물들도 보면 동남아시아의 그 벽돌 개수를 1800개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도 그런 신비를 녹아놓은 건데 결국 1800년을 한 달로 삼는 지구 1년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해가지고 문명을 일구고 폐장하는 우주일련의 주기인데 이 대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응사를 짓는 가장 큰 주기라는 각성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둥글어가는 이 시간의 주기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의 시간만 알아도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시간의 주기, 또 문명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명의 주기 시간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의 주기를 알아야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흥망성쇠가 일어났고 역사가 내려온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우주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생장, 염장으로 순환 변화하면서 우주 일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주의 탄생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 우주의 전 역사를 조망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빅 히스토리의 해답이 결국 우주 일련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 일련 사계절 변화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